매일 오전 10시 서울 성북구의 한 공원 벤치에 무인이 앉아 있습니다. 빈자리를 향해 다정하게 말을 건네는 78세 박정수 씨. 미선 씨, 오늘도 날씨가 참 좋네요. 지나가던 젊은 커플이 수군거립니다. 할아버지 혼자 계신데 누구랑 얘기하시는 거야? 에휴, 치매 오셨나 봐. 하지만 사람들은 모릅니다. 3년 전 세상을 떠난 그녀가 남긴 충격적인 유산을, 그리고 자식들조차 몰랐던 놀라운 반전을. 가난한 할머니로 알았던 그녀의 통장 잔고 88억 7천만 원.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랑과 돈, 그리고 기억에 관한 실화입니다. 2019년 4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 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작은 근린공원. 이곳은 동네 주민들이 비둘기 공원이라 부르는 조그만 쉼터였습니다. 정식 명칭은 정릉 제3호 어린이공원이었지만 아이들보다는 비둘기와 노인들이 더 많은 곳이었죠. 72세의 김미선 씨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낡은 핸드백에서 꺼낸 식빵 봉지를 열고 조심스럽게 빵을 찢어 비둘기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습니다. 오늘도 많이 왔네. 그래. 천천히 먹어. 비둘기들과 대화하는 것이 외로움을 달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남편이 3년 전 간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하루는 이렇게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평소 비어있던 그녀의 벤치에 누군가 먼저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기가 할머니 자리였나 보네요. 75세의 박정수 씨가 황급히 일어서며 사과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은백색으로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 그리고 따뜻한 눈가줄. 첫인상부터 호감이 가는 신사였습니다. 아니에요. 공원 벤치에 뭐 주인이 있나요? 편하게 앉으세요. 저도 여기 자주 오는 것뿐이에요. 미선 씨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정수 씨는 조심스럽게 다시 앉았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앉은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비둘기 좋아하시나 봐요? 정수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미선 씨가 들고 있던 빵 봉지를 보고 한 말이었습니다. 좋아한다기보다는 익숙해진 거죠. 혼자 있는 것보다는 이 녀석들이라도 있으면 덜 적적하거든요. 아, 저도 그래서 공원에 나왔어요. 집에만 있으면 벽하고 대화하게 되더라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알 수 있는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미선 씨는 빵 봉지를 정수 씨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같이 주실래요? 혼자 주는 것보다 재미있을 거예요. 정수 씨는 조심스럽게 빵 한 조각을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미선 씨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도 처음엔 그랬지. 누군가와 뭔가를 함께 한다는 게 어색했어.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비둘기들에게 빵을 던져주었습니다. 따스한 봄볕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저는 이 동네에 산 지 40년이 넘었어요. 김미선이라고 합니다. 아, 저는 박정수입니다. 은행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지 10년 됐네요. 이 동네는 5년 전에 이사 왔어요.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그리고 조심스럽게 꺼낸 가족 이야기까지. 저는 자식이 없어요. 결혼은 늦게 했는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거든요. 남편이 그래도 괜찮다고,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했었죠. 미선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좋은 분이셨네요. 저는 자식이 넷이나 있는데 다들 바빠서. 큰아들은 미국에, 둘째는 부산에,
딸들은 시집가서 각자 사느라 정신없고요. 명절 때나 얼굴 한번 봅니다. 그래도 자식이 있으니 든든하시겠어요. 글쎄요. 있으나 없으나 비슷해요. 오히려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더 서운할 때가 많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매일 같은 시간에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엔 우연을 가장했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서로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수 씨, 어제는 안 나오셔서 걱정했어요. 병원에 정기검진 받으러 갔었어요. 미리 말씀드릴 걸 그랬네요. 아니에요. 제가 왜 신경 쓰고 그래요. 그냥 혹시나 해서요. 미선 씨는 괜히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72세에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5월이 되자 두 사람의 만남은 공원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선 씨, 저는 매주 목요일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하는 시니어 독서 모임에 가요. 같이 가실래요? 정수 씨의 제안에 미선 씨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책을 그렇게 많이 읽는 편이 아니라서. 저도 그래요. 그냥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아서 가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마세요. 목요일. 미선 씨는 오랜만에 외출복을 차려입었습니다. 옷장 깊숙이 있던 연보라색 카디건을 꺼내 입고 립스틱도 살짝 발랐습니다.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이 먹고 뭐 하는 짓이야. 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독서 모임에는 15명 정도의 시니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날의 주제는 나이 들매에 대하여였습니다. 각자 나이 들면서 느끼는 것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나이 들수록 하루하루가 더 소중해지는 것 같아요. 젊을 땐 내일이 당연히 올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오늘이 선물처럼 느껴져요. 한 참가자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선 씨도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새로운 친구를 만났어요. 나이 들어서도 설렐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사람들이 미소를 지으며 정수 씨를 쳐다봤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온 것을 눈치챈 것이었죠.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수 씨가 말했습니다. 미선 씨,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있으세요? 토요일이요? 특별한 일 없는데요. 경동시장에 가려고 하는데 혼자 가기가 좀 그래서요. 같이 가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저도 시장 구경 좋아해요. 토요일 아침 경동시장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미선 씨는 오랜만에 느끼는 시장의 정겨움에 마음이 들떴습니다. 정수 씨, 여기 떡볶이 맛있어 보여요. 드실래요? 제가 살게요. 아니에요. 같이 내요. 우리 친구 하기로 했잖아요. 두 사람은 시장 구석의 작은 분식집에 앉아 떡볶이와 순대를 나눠 먹었습니다. 저 어릴 때 이런 분식집에서 데이트했었어요. 남편하고 연애할 때. 어떤 분이셨어요? 실례가 안 된다면. 키 작고 못생겼어요. 그런데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이었죠. 제가 힘들 때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하고 말해줬어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는데. 미선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정수 씨는요? 제 아내는 천사 같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은행 일로 늦게 들어가도 한 번도 불평 안 하고 애들 넷을 혼자 키우다시피 했죠. 암 선고 받고도 저 걱정만 했어요. 여보, 나 없어도 잘 살아야 해. 라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침묵이었습니다. 여름이 시작되던 6월의 어느 날, 미선 씨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수 씨, 우리 내일 몇 시에 만나기로 했죠? 내일이요. 내일은 약속 없는데요. 오늘 도서관 가기로 했잖아요. 오늘이 목요일이었나요? 제가 날짜를 헷갈렸네요. 정수 씨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미선 씨를 바라봤습니다. 최근 들어 이런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을 잊어버리거나 며칠 전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미선 씨,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요? 에이,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죠. 괜찮아요. 하지만 7월이 되자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일요일, 두 사람은 성북동 골목길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미선 씨가 갑자기 멈춰 서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정수 씨, 여기가 어디죠? 제가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정수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즐겁게 대화하던 미선 씨의 눈에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미선 씨, 저예요. 박정수. 우리 산책하고 있었잖아요. 박정수. 아, 맞다. 정수 씨. 죄송해요.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져서 정수 씨는 미선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걸어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다음 날, 정수 씨는 미선 씨를 설득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여러 검사를 받은 후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으로 보입니다. 아직 초기라서 약물 치료로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진료실 나온 미선 씨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정수 씨, 저 때문에 고생시켜서 죄송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친구잖아요. 친구. 맞아요. 친구. 미선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정수 씨를 친구 이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지만 이제 병든 자신이 짐이 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 씨는 집에 돌아와 밤새 인터넷으로 알츠하이머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증상, 진행 과정, 간병 방법. 새벽 3시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미선 씨가 나를 잊게 되더라도 내가 기억하면 되잖아. 우리의 시간을 내가 다 기억하면 돼. 8월의 어느 날, 정수 씨는 용기를 내어 미선 씨에게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미선 씨,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미선 씨를 친구 이상으로 생각해요.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미선 씨는 놀란 눈으로 정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정수 씨, 저는 이제 아픈 사람이에요. 앞으로 더 나빠질 거고요. 그래도 괜찮으세요? 알아요. 다 알고 하는 말이에요. 미선 씨가 저를 잊게 되더라도 저는 매일 처음 만나는 것처럼 이선 씨한테 잘할 수 있어요. 미선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수 씨, 저도 정수 씨가 좋아요. 매일 아침에 눈 뜨면 정수 씨 만날 생각에 기뻐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온기는 젊은 날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9월부터 두 사람은 진짜 연인처럼 지냈습니다. 매일 아침 정수 씨는 미선 씨의 집으로 가서 아침 산책을 함께 했고 점심은 번갈아 가며 집에서 해 먹었습니다. 미선 씨,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비법이 뭐예요? 다시마를 조금 넣어요. 그러면 시원하면서도 깊은 맛이 나거든요. 메모해둬야겠네요.
정수 씨는 작은 수첩에 이선 씨와의 일상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것, 즐겨 듣는 노래, 행복했던 순간들. 어느 날 미선 씨가 물었습니다. 정수 씨는 왜 그렇게 메모를 많이 해요? 나중에 미선 씨가 잊어버려도 제가 다 기억해서 들려드리려고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미선 씨는 정수 씨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10월의 어느 날 정수 씨는 미선 씨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미선 씨, 우리 여행 갈까요? 제주도나 강원도. 미선 씨가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이요. 좋죠. 단풍 구경 가요. 설악산은 어때요? 두 사람은 설악산으로 2박 3일 여행을 떠났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간 정상에서 이선 씨가 말했습니다. 정수 씨, 저 약속 하나 해줄 수 있어요? 뭐든지요. 제가 정수 씨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제 영혼은 분명 정수 씨를 기억할 거예요. 약속할게요. 미선 씨가 날 100번 잊어도 난 101번 다시 사랑한다고 말할게요. 단풍으로 물든 설악산을 배경으로 두 사람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미선 씨의 휴대폰, 배경화면이 된 그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18살 청춘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11월, 정수 씨는 자녀들에게 미선 씨와의 재혼 의사를 밝혔습니다. 추석을 맞아 오랜만에 모인 자녀들 앞에서였습니다. 뭐라고요? 재혼이요? 큰아들 정민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그 여자가 누군데요? 어디서 만났어요? 둘째 정훈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공원에서 만난 분이야. 참 좋은 사람이고 서로 의지하며 살고 싶어. 아버지, 나이가 몇인데 재혼이에요. 그리고 그 여자 재산은 있대요. 큰딸 정희가 대놓고 물었습니다. 재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서로 좋아하는 게 중요한 거지. 아버지가 너무 순진하신 거예요. 요즘 황혼 사기 결혼 많다고요. 재산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 막내 정아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외로우셨구나. 그분이 좋은 분이라면야. 하지만 다른 형제들이 바로 막았습니다. 정아, 너는 조용히 있어. 아버지, 그 여자 한번 만나보게 해주세요. 다음 주, 정수 씨는 마지못해 이선 씨와 자녀들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선입니다. 미선 씨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자녀들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분은 없다고요? 정민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럼 재산은요? 집은 있으세요? 정희의 노골적인 질문에 정수 씨가 화를 냈습니다. 얘들아, 무례하잖아. 아니에요. 정수 씨,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자식 입장에서는 당연히 걱정되죠. 미선 씨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작은 아파트 하나 있어요. 그것 말고는 특별한 재산은 없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을 받았어요. 자녀들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치매요. 그럼 더 안 되죠. 아버지가 간병인이 되실 건가요? 정훈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연세가 있으신데 환자를 돌보시게 할 수는 없어요. 정수 씨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만. 너희들이 뭔데 내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야. 너희가 언제 나한테 관심이나 있었어.
아버지, 작년에 내 생일 때 누가 왔었나? 아무도 안 왔잖아. 전화 한 통으로 때우고. 그런 너희가 이제 와서 걱정한다고? 레스토랑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미선 씨가 정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수 씨, 괜찮아요. 가요. 두 사람은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자녀들은 아무도 따라 나오지 않았습니다. 12월이 되자 미선 씨의 기억력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정수 씨, 우리 오늘 어디 가기로 했죠? 도서관이요. 목요일마다 가는 독서 모임. 아, 맞다. 목요일. 오늘이 목요일이군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정수 씨에 대한 감정만은 선명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정수 씨를 보면 늘 미소를 지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입. 정수 씨는 미선 씨의 집에서 작은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트리도 세우고 케이크도 준비했습니다. 와, 예쁘다. 정수 씨가 다 준비한 거예요. 미선 씨를 위해서요. 메리 크리스마스. 두 사람은 와인을 한 잔씩 마시며 옛 추억을 나눴습니다. 그때 미선 씨가 갑자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수 씨, 제 정신이 맑을 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미선 씨는 일어나서 서랍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이거 제 통장이에요. 비밀번호는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이에요. 412점. 미선 씨, 왜 이런 걸? 들어주세요. 제가 더 나빠지기 전에 정리하고 싶어요. 사실 제가 작은 아파트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거짓말이에요. 정수 씨는 놀란 눈으로 이선 씨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이랑 부동산 중개업을 했다고 했죠. 그때 모은 돈으로 건물을 2채 샀어요. 작은 상가 건물들이지만 월세가 꽤 나와요. 미선 씨, 정수 씨 자녀들이 절 의심하는 거 알아요. 돈 없는 여자가 아버지 재산 노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도 그들의 입장이라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미선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말하지 않았어요. 정수 씨가 진심으로 날 사랑하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확신해요. 정수 씨는 진짜 날 사랑해요. 미선 씨, 난 처음부터 알아요. 그래서 제 모든 걸 정수 씨에게 맡기려고요. 제가 완전히 기억을 잃기 전에 모든 법적 절차를 끝내고 싶어요.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 2일, 미선 씨는 정수 씨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날따라 미선 씨의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김미선 씨, 정말로 모든 재산을 박정수 씨에게 위임하시겠습니까? 변호사가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네. 제가 판단력을 잃게 되면 정수 씨가 모든 결정을 대신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세상을 떠나면 모든 재산은 정수 씨에게 상속되도록 해주세요. 미선 씨, 이건 너무. 정수 씨가 만류하려 했지만 미선 씨는 단호했습니다. 정수 씨,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에요. 받아주세요. 그래야 제가 편안할 것 같아요. 서류 작성을 마치고 나온 두 사람은 근처 찻집에 들렀습니다. 정수 씨, 제가 정수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았어요. 벤치에 앉아 있는 모습이 너무 외로워 보여서 나랑 비슷한 사람이구나 싶었죠. 저도요. 미선 씨가 비둘기들한테 말하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도 나처럼 외롭구나 생각했어요. 우리 참 이상한 인연이죠. 이 나이에 만나서 사랑하게 되다니. 미선 씨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수 씨, 하나 더 부탁이 있어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정수 씨를 완전히 잊게 되더라도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을 기록해 주세요. 사진도 찍고 일기도 쓰고, 그래서 누군가 물어보면 들려주세요. 한때 이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정수 씨는 미선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약속할게요. 우리의 이야기를 영원히 기억할게요. 2020년 봄, 코로나19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선 씨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병원 방문도 어려워지고 독서 모임도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수 씨는 매일 미선 씨를 찾아갔습니다. 미선 씨, 저예요.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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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은 사람. 제가 아는 좋은 사람이에요. 이름은 잊어도 느낌은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4월 12일.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정수 씨는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미선 씨, 오늘이 우리 만난 지 1년 되는 날이에요. 1년이요. 우리가 뭘 했죠? 사랑했어요. 우리 서로 사랑했어요. 미선 씨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맞아요. 사랑. 당신을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기억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5월부터 미선 씨는 정수 씨를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정수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수라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산책하실래요? 아, 네. 그런데 우리 아는 사이인가요? 오늘 처음 만났지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일이 첫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수 씨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일 새롭게 미선 씨와 사랑에 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6월의 어느 날, 이선 씨가 갑자기 정수 씨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당신 누구죠? 왜 이렇게 익숙하죠? 저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 나를요? 왜요? 이유는 없어요. 그냥 당신이 좋아요. 미선 씨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18살 소녀처럼. 저도 당신이 좋아요. 이름은 모르겠지만 10월. 정수 씨의 막내딸 정아가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지. 그분, 김미선 씨는요? 많이 나빠졌어. 이제 나도 거의 못 알아봐. 저는 아버지의 수척해진 얼굴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빠, 제가 도와드릴게요. 혼자 돌보기 힘드시잖아요.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아빠, 미안해요. 그때 우리가 너무했죠. 정수 씨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너희도 아빠 걱정해서 그런 거잖아. 저는 그날부터 주말마다 와서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미선 씨를 돌보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8월. 다른 자녀들도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큰아들 정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미선 씨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편견을 가졌어요.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 보니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싶어요. 정훈과 정희도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번갈아 가며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어느 날 정희가 미선 씨의 집을 정리하다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정수 씨와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고 일기장도 있었습니다. 2019년 4월 12일 오늘 공원에서 멋진 신사를 만났다. 이름은 박정수. 눈빛이 참 따뜻한 사람이다. 오랜만에 가슴이 뛴다. 2019년 7월 23일 정수 씨와 있으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이 나이에 다시 사랑에 빠지다니. 하지만 너무 행복하다. 2019년 11월 15일 정수 씨 자녀들을 만났다. 날 의심하는 눈빛이 아팠지만 이해한다. 나라도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정수 씨가 날 믿어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 2020년 1월 2일 오늘 모든 재산을 정수 씨에게 맡겼다. 내가 줄 수 있는 전부다. 그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아니까. 돈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아니까. 정희는 일기장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아빠, 이거 보셨어요? 아니, 뭔데? 정수 씨는 일기장을 읽으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선 씨도 자신과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을, 그녀도 매일 행복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1년 겨울이 왔습니다. 미선 씨는 이제 거의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아주 가끔씩 맑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정수 씨는 작년처럼 미선 씨의 집을 꾸몄습니다. 트리를 세우고 캐럴을 틀었습니다. 우와, 예쁘다. 미선 씨가 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네. 당신이 해준 거예요? 그럼요. 당신을 위해서요. 미선 씨는 정수 씨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래요? 아파요. 아니요. 그냥 당신이 너무 좋은 사람 같아서요.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사랑하니까요. 사랑. 미선 씨는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수 씨. 정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선 씨가 자신의 이름을 부른 것이었습니다. 미선 씨, 날 알아보세요. 정수 씨, 내 사랑. 미안해요. 자꾸 당신을 잊어서. 미안해요. 미안할 것 없어요. 괜찮아요. 정수 씨, 사랑해요. 내가 다 잊어도 이 말만은 기억할게요. 사랑해요. 그것이 미선 씨가 정수 씨의 이름을 부른 마지막이었습니다. 2022년 1월. 미선 씨는 감기에 걸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금방 나았을 텐데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라 폐렴으로 발전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미선 씨의 곁을 정수 씨는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집에 가서 쉬세요. 저희가 지켜볼게요.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정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있어야 해요. 이 사람이 깨어났을 때 제가 없으면 불안해해요.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새벽. 미선 씨가 눈을 떴습니다. 당신. 네. 저예요. 제가 여기 있어요. 미선 씨는 힘겹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정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날 놓지 않아줘서. 미선 씨, 다음 생에도 만나요. 그때는
더 젊을 때 만나요.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미선 씨는 정수 씨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은 조촐했습니다. 정수 씨와 그의 자녀들, 그리고 독서 모임 사람들 몇 명이 전부였습니다.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예요. 정아가 아버지를 위로했습니다. 그래, 좋은 곳으로 갔겠지.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 후 변호사가 정수 씨를 찾아왔습니다. 박정수님, 김미선 씨의 유언장과 함께 전해드릴 것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연 정수 씨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수 씨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저는 이미 당신 곁을 떠났겠죠. 먼저 고백할 것이 있어요. 저는 치매가 오기 전부터 당신을 알고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처음 만난 것도 완전한 우연은 아니었죠. 제가 공원에서 당신을 몇 번 봤거든요. 혼자 벤치에 앉아 있는 모습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나와 똑같은 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냈어요. 그날 일부러 당신이 앉던 벤치에 먼저 가서 앉았어요. 정수 씨, 제 전 재산을 당신께 남깁니다. 건물 2채와 현금 8억 78천만 원. 이게 제가 평생 모은 전부예요. 당신 자녀들이 걱정했던 것과는 반대였죠. 오히려 제가 가진 게 더 많았어요. 하지만 일부러 말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진심으로 날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확신해요. 당신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나 자체를 사랑했어요. 치매에 걸린 나를, 모든 걸 잊어가는 나를 끝까지 사랑해줬어요. 정수 씨, 이 돈으로 행복한 여생을 보내세요.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우리가 만났던 공원 벤치에 앉아서 나를 떠올려 주세요. 추신일 당신 자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들도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보기에 다들 좋은 아이들이에요. 추신이 제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설악산에서 당신과 찍은 사진 속 그 순간이에요. 제 영정 사진으로 그 사진을 써주셔서 고마웠어요. 추신 3다음 생에 다시 만난다면 그땐 20살에 만나요. 그래서 50년을 함께 살아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는 미선 올리. 정수 씨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선 씨, 당신도 날 이렇게 사랑했구나. 2022년 봄, 정수 씨는 미선 씨가 남긴 재산으로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릉 기억도서관. 미선 씨와 처음 만났던 공원 근처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1층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상담 공간, 2층은 시니어들을 위한 독서, 모임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개관식 날, 정수 씨는 인사말을 했습니다. 이 도서관은 제가 사랑했던 사람을 기리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기억을 잃어갔지만 사랑하는 마음만은 끝까지 잃지 않았습니다. 이곳이 기억을 잃어가는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도서관은 곧 지역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2층에 미선의 방은 치매 환자 가족들의 모임 장소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정수 씨는 매주 목요일 그곳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잊어간다는 건 정말 아픈 일이에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그들의 영혼은 분명 우리를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에필로그 영원한 벤치. 2025년 현재 정수 씨는 78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매일 오전 10시 그는 정릉 공원에 그 벤치에 앉습니다. 비둘기들에게 빵을 던지며 혼잣말을 합니다. 미선 씨, 오늘은 비둘기가 20마리 나왔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수군거리지만 정수 씨에게는 혼자가 아닙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미선 씨를 느낍니다. 미선 씨가 남긴 정릉 기억 도서관은 이제 치매 환자 가족들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정수 씨는 그곳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눕니다. 기억을 잃어도 사랑은 남아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어제는 젊은 커플이 찾아왔습니다. 남자가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을 받았는데도 여자는 결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들려줬더니 둘 다 울었습니다. 옆 벤치에 젊은 여자가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혼자 계세요? 아니에요. 아내랑 같이 있어요. 여자는 빈 벤치를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정수 씨의 행복한 표정을 보고는 미소 지었습니다. 부러워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누구나 만날 수 있어요. 때가 되면 운명처럼 나타날 거예요. 정수 씨는 빵 조각을 비둘기에게 던지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렇지. 미선 씨.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처럼.